어떤 정보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돈을 초과 이윤이라는 게 얻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근데 비트코인은 안 그래요. 비트코인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려면 진입장벽이 낮고 많은 플레이어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회의 모든 현상은 인지 기능과 조작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 순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나온 이론인데,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재기성이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기성. 그 재기성이라는 개념은 조지 소로스가 창안한 개념이고, 그 사람이 투자에 많이 써서 유명해진 개념입니다. 소로스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장은 케인즈가 말한 것처럼 야수들의 충동이 지배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의 일환입니다. 다만 이제 케인즈의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비합리적이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소로스는 그것이 그 비합리적이라고 보이는 거지만 그 안에 합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각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전체에 영향을 또 미친 걸 보고 또 자기가 행동을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자기 행동을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주식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 회사의 전망이 좋더라도 그 주식을 팔죠. 그러면 더 떨어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 회사의 전망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많이 팔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진짜로 그것이 현실이 돼서 그 회사가 은행에서 돈도 못 꾸게 되고, 꾸었던 돈도 회수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멀쩡하던 회사가 부도로 진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회학에서는 요 비슷한 현상을 이제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실현적 예언이 작동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나는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나는 서울대 갈 거야 해서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서울대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행동의 영역하고 그런 사고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행동 영역하고 사고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하고 무슨 관계냐면은, 비트코인은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자산처럼 어떤 그런 내재 가치라든가 혹은 그런 활용성 이런 거 가지고 모형에 접근하면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툴립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약간 판타지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왜 가격이 오르냐면, 그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냐면, 누군가가 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왜 가격이 오를 거냐, 왜 사냐 하면 내가 사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남한테 어떤 신호가 되고, 그것이 다시 나한테 신호가 되는 이런 재기적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재기적 이론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전통적인 고전 물리학이나 혹은 뭐 고전 물리학을 본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퀄리브리엄, 균형이라는 게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균형이라는 것은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제 더 이상 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밸런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현실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조그마한 어떤 그런 우연적인 거에도 이렇게 재기적 효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거나 하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시장이라는 게 형성하려면, 정상적으로 고정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산시장이 형성을 하려면 누군가는 팔면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건데, 만약에 다 살려고 한다거나 다 팔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다 살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한 거품이 형성되는 거고요. 거품이 꺼질 때는 아무도 살려고 안 해요. 다 팔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케인즈가 말한 이제 야수적 이제 충동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그 과정을 이제 우리 소로스께서는 재기적이다라고 이제 풀어내시면서, 본인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욕망과 공포거든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과학적인 어떤 그런 추세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가설세 이런 게 아니고요. 공포와 탐욕. 그러니까 본인의 탐욕 때문에 사고 본인의 공포 때문에 파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본인이 갖다 붙여요. 나는 이제 이렇게 분석해서 사는 거고 이렇게 분석해서 파는 거다라고 나중에 이론을 갖다 붙이는 거죠. 본인도 본인을 속여요. 근데 이제 소로스 같은 이제 명철한 분은
그 다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어떤 모멘텀에서 공포를 갖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가격의 하락으로 반영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공포를 느낄 이유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사는 거죠. 그때 사놓으면 이제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탐욕으로 바뀔 거니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책으로 읽고 저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마저도 변수가 아니라 내가 상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내가 독립 변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는 남들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을 때는 남들도 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로스가 아닌 거죠. 남들이 팔고 싶을 때 나는 사야 되겠다. 남들이 사고 싶을 때 나는 팔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 나름대로 뭔가 이유를 대는데 결국 나도 인간 개미들, 무리 행동하는 인간들은 사실 개미랑 행동이 비슷해요. 인간 개미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실 그래서 욕을 먹죠.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무슨 내재 가치가 있고 이익을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려는 욕망 때문에 올라가고 팔려는 공포 때문에 떨어진다. 여태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요. 또 완전히 또 이 재규성만 가지고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모두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있는 거고 주식 시장도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분명히 누군가는 사고 있어요. 막 팔아 제낄 때. 그리고 누군가는 팔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사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시장이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기성이 되게 훌륭한 설명책이긴 하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재기성을 믿으면 또 비트코인의 실체를 놓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되게 쉽습니다. 사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뭐 이론적으로 분석은 되게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결론은 그거잖아요. 내가 아는 거 시장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해서 남들이 못 얻는 이익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아주 랜덤한 어떤 충격이나 그런 정보가 아닌 이상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 제일 맞는 게 금융시장이에요. 사실은 왜 금융시장에 효율적 시장이 가설이 제일 맞냐면 플레이어들의 수준이 높고 그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돈을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데 얻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근데 비트코인은 안 그래요. 비트코인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려면 진입장벽이 낮고 많은 플레이어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포와 탐욕에 의한 대중들만 들어와 있는 시장이 한동안 있었어요. 전문가들 없이.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만 따라가지 않으면 돈을 쉽게 벌었던 거죠.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200배가 올랐단 말이죠. 만약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 이미 이 가격이 10년 전 가격이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를 제가 많이 봤냐면 어떤 굿뉴스가 나왔는데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한 6개월 기다려야 올라요. 심지어는 올해 1월 달에 ETF가 승인돼서 이거 올라야 될 이슈거든요. 한 달 동안 떨어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고 이성적이면 대중들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죠. 대중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나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현금이 많이 필요해요. 쪼들리면 결국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파도가 올라오면 나도 다 올라와서 이게 뭐 저도 서핑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나가다가 물 먹어서 다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못 가는 거지. 진짜로 파도가 멀리서 보면 이렇게 파도가 치면 그 안에 있으면 완전히 세상이 올라갔다 세상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를 탈 줄 아는 게 이제 되려면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그냥 물만 먹는 거예요.